네, 오늘은 국민의힘 브레인, 싱크탱크 수장으로 새로 임명된 분입니다. 김용태 여의도 신임연구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축하 전화 많이 받으셨죠? 예, 많은 분들께서 전화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도 계십니까? 전화는 받지 못했는데요. 예. 하여튼 열심히 하라는 취지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예. 이번 주 월요일에 임명장 받으셨고, 그 인선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정진석 위원장과 좀 친분이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전에 2016년도 총선 참패하고 나서 원내대표인 정진석 대표께서 저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던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진석 위원장이 직접 연락을 하신 건가요? 네, 연락 직접 주셨고 바로 수락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당의 호사가들의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권력 구도상 그 전에 이제 여의도 연구원장을 했던 분이 지상욱 의원이고 홍철호 의원이 전략기획 부총장을 맡았는데 이제 언론에서는 친유승맹계다 이렇게 이제 불렀단 말이죠. 이준석 전 대표 측과도 이제 이분들 좀 가까웠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는 시각은 어떠세요? 이준석 색깔주의다 당내 전반에. 우리 전임 연구원장께서 여의도 연구원 역사상 처음으로 2년 임기를 완전히 완수하시고 지난 6월에 퇴임을 하신 겁니다. 오히려 4개월 동안 연구원장 공석 자리가 계속돼서 연구원이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는데 뒤늦게 연구원장을 새롭게 임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정치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는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의 돌연 사의 표명인데 이게 지금 대통령실과 정부의 관계라는 측면, 국정원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태는? 그 내용을 제가 전혀 모르고 있어서 뭐라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언론상으로 개인 신상 문제로 전격 사퇴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인 부분만 짚어보면 검사 출신이 또 임명됐고 그 전 이제 조상준 기조실장도 검사 출신이었고 근데 그분이 사의 표명을 한 거는 또 대통령실에 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정부의 칸막이상 당연히 국정원장에게 사의 표명을 하면 국정원장이 이렇게 보고하고 그런 방식이어야 될 것 같은데 국정원장은 또 외교관 출신이잖아요. 그런 점은 일부 아쉬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국정원 기조실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자리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아마도 대통령한테 사의를 직접 표명했던 것 같고, 대통령께서 지금 국정원, 다양한 형태의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개혁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여튼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 이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 당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보죠. 아무래도 이제 당을 혁신하기 위해서 여의도 연구원장이 임명되신 거니까 당의 미래에 선거에서 역시 이기려고 이제 정당이 설립되어 있는 건데 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일단 지난 대선 지지율 생각하면 중도층, 젊은 층 이탈이 상당 부분 있었던 건 사실이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선 이후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간 우리가 보여줬던 여러 모습이 국민들 성에 차지 않았던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지율 하락 내지 정체로 드러난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가장 관건은 정말 이제 현실화된 심각한 경제 위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이 경제 위기를 맞서서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이 모든
책임은 숙명적으로 집권 여당, 다음에 정부가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결판이 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로 여기에 실패한다면 저희로서는 뭐 지지율 정책뿐만 아니라 그 여권 전체에 나아가서 윤석열 정부도 정말 상당한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고, 일단 이 부분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서 대처해 나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예.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사태로 정말 그 결정적인 뭐 위기를 맞지 않았었습니까? 예.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고 정말로 국민들 위기감이 엄청났었는데요. 오히려 그것을 정말 멋지게 극복해냄으로써 그 지지율 제고뿐만 아니라 정말 국민의 마음을 다시 모으는 뭐 계기를 만들었던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윤석열 정부도 그 당시 그 위기 극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여튼 이 문제를 정면으로 헤쳐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쪽에 경제 쪽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그 네. 상황은 여야 모두가 다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대통령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실제 나타나는 책임은 결국은 집권 여당이 지는 거고 그렇죠. 정부가 지는 거니까요. 예. 예. 근데 이제 실제 나타나는 모습은 현상은 누구의 잘못인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네. 이른바 사정정국, 강대강 대치 네. 뭐 이런 거란 말이죠. 어떻게 네. 풀어야 될까요? 이 말씀은 분명히 지금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그간 이 정부 출범 이후에 그리고 우리 집권 여당으로서도 몇 가지 오류나 실수가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것 때문에 국민들 저희한테 지지를 철회하시거나 상당히 비판했던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치 국면은 누가 뭐래도 분명한 것은 그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재판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이 경제 위기 속에서 여야가 극한 대치하는 모습 국민들한테 보여드리는 거 정말 안타깝고 죄송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수많은 이 수사와 재판을 그냥 없었던 일로 정치적 절충해서 대충 얼버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와 별개로 물론 정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겠지만 경제 위기 극복은 어쩔 수 없이 정부와 집권 여당의 숙명적 책임입니다. 따라서 핑계댈 곳 없이 이 부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역량을 모아야 될 것이고 그 역량을 모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위기감을 느끼고 계신 국민들의 마음을 정말 잘 안심시키고 구체적인 실천을 가감없이 실천 과제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면에서 저희로서는 중차대한 지금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차대한 기로에서 다음에 이제 비대위 체제는 지금 4월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예. 하여튼 일단 정기국회가 끝나고 내년으로 들어가면 이제 아마 늦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차기 전당대회 준비 태세를 늦추지는 않을 정진석 것이다. 비대위 체제가 예. 갖춰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어차피 차기 전당대회는 정진석 비대위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전당대회 준비에 아마 당이 전력을 다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비대위 체제 안에서 당협위원장이 좀 일부 바뀌고 당무감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새로운 당협위원장들이 한 100명 이렇게 예상이 되던데 이 과정에서 또 혹시나 이른바 친윤, 비윤, 반윤의 어떤 계파 분열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밝힌 것은 예. 당협위원장의 교체가 아니라 위원장이 공석인 곳을 채우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냥 공석이 몇 개가 아니라 예. 현재 거의 70개 남짓한 예. 곳이 공석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난 지방선거에 저희가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랬죠. 현직 당협위원장이 대거 출마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부 출범 이후 공직에 진출하거나 여러 이유로 공석이 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70여 개 공석으로 차기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뭐 그런 전례도 없고요. 따라서 일단 그 공석이 된 70개 남짓 그 당협 위원장을 저희가 빨리 공모해서 좋은 분으로 채우는 것이 아마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뜻인 것 같고요. 예. 하여튼 이 점에서 여러 가지 뭐 우려가 나올 수는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다만 정진석 위원장의 경우 우리 당이 숱한 위기를 겪을 때 그 위기 구원투수로 등판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수습을 하시면서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태를 수습했던 뭐 여러 가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정치력을 발휘해 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예, 2분밖에 안 남아서 딱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유승민 전 의원의 당대표 그래서 중도 확장 이 가능성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중요한 얘기죠. 뭐 유승민 의원이 뭐 중도층에 이 소구력이 있다라는 것은 아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당의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또 중요한 그 키는 결국 우리 당내 갈등이 국민들한테 노출되지 않고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죠. 그러니까 국민적, 이 중도층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하나로 모을 수 있고 한편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고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국민들께서 표를 주시는 거지 안에서 영일 없이 싸우면서 국민들한테 그 지지율이 높다고 총선에서 표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당대회에 나오는 게 도움이 됩니까? 당에? 근데 지금 완전 시기상조죠. 지금 뭐 여러 가지 범죄 혐의 수사가 이렇게 정말 층층시야 쌓여 있는 마야당에 그것이 마무리되지 않고 정치인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로 바로 들어온다. 저로서는 지금 조금 상상하기 어렵고요. 아, 그렇군요. 아마 순리대로 처리될 겁니다.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장 김용태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고맙습니다.